중앙아시아의 심장부, 제국들이 흥망을 거듭했던 그 땅으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힌두쿠시의 거대한 봉우리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그 아래로 군대와 상인과 신비주의자들이 지나간 오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험준한 산악과 태양에 그을린 사막이 서로 맞닿아 이루는 이 천연 요새는 수천 년 동안 문명의 거대한 교차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오랫동안 비단길의 전설과 고대 왕국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지배권 다툼의 역사를 떠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역사라는 렌즈로만 바라본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심장을 놓치게 됩니다. 웅장한 과거와 거칠고도 아름다운 지형 너머에는 훨씬 조용하고 깊은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정복자들의 연대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하루하루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속에서 단련된 인내,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이어진 공동체, 그리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에 대한 깊은 애착이 만들어낸 이야기. 지금부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여정은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각에서 시작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하루는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져 내려온 리듬 속에서 흘러갑니다. 계절과 태양, 그리고 신성한 기도 시간이 그 리듬을 조율합니다. 동트기 전 고요한 순간, 마을 모스크에서 아잔이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시끄러운 자명종이 아니라 밤의 정적에서 하루의 활동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알리는 부드럽고 영적인 부름입니다. 새벽 기도, 파지르가 끝나면 나라 전체가 서서히 눈을 뜹니다. 카불이나 마자리 샤리프 같은 도시에서는 이내 갓 구운 난빵의 향이 아침 공기를 채웁니다. 어느 식탁에나 오르는 이 납작한 빵은 모든 식사의 근간입니다. 대개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서 제빵사들은 반죽을 능숙하게 펼쳐 화덕, 즉 탄두르에 뜨겁게 달궈진 벽에 철석 붙입니다. 그렇게 구워낸 수백 개의 빵은 아직 온기가 남은 채로 각 가정의 아침 식탁으로 옮겨집니다. 이제 도시를 벗어나 판지시르처럼 계곡 사이에 자리 잡은 마을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이곳의 아침은 소의 울음소리와 양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땅을 돌보는 첫 손길로 시작됩니다. 아침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시계가 아니라 가축과 밭의 필요입니다. 물은 마을 공동샘이나 손으로 판 우물에서 길어오는데 이 일은 흔히 집안의 여성과 아이들의 몫입니다. 그렇게 길어온 물로 끓인 첫 잔의 차이, 곧 차 한 잔은 소중한 의식입니다. 몸을 써야 하는 하루의 노동이 시작되기 전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고요한 순간이지요. 이 사회를 떠받치는 근간은 다름 아닌 가족입니다. 조부모와 부모, 자녀가 한 지붕 아래 사는 다세대 가정이 흔하며 그 집이 곧 사회적, 경제적 삶의 중심입니다. 시골의 소박한 흙벽 돌집이든 도시의 콘크리트 건물이든 집은 가족의 삶을 지키는 안식처입니다. 사생활을 지켜주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마당 담장 안에서 하루의 첫 끼니가 준비되고 아이들은 등교 준비를 하며 그날의 계획이 세워집니다. 아침의 분주함은 함께 나누는 노동이며 혈연의 유대를 다지는 조용한 안무와도 같습니다. 할머니가 어린 손주들을 돌보는 동안 어머니는 아침을 짓고 장성한 아들은 가축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맡습니다. 삶은 사람의 속도로 흘러가며 전통에 대한 깊은 존중과 눈앞의 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해가 그 흐름을 이끕니다. 여기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온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살며 서로의 일과를 나누는 이 풍경을 보면서 각자 흩어져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이 새벽의 고요와 가족의 온기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결국 어디서나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어 살아간다는 사실이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하루의 리듬이 가장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곳, 마을과 도시마다 자리한 바자르로 향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신경계이자 상거래와 사회적 교류, 소식이 오가는 중심지입니다. 인근 농촌에서 온 농부들이 반짝이는 토마토 더미와 감자자루, 제철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와 도시 사람들에게 직접 팝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햇볕에 그을린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서 가업을 물려받은 소상인들은 저마다의 좌판을 조용한 자부심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게에는 직물과 신발부터 생활용품과 전자제품까지 온갖 물건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커민과 고수 같은 향신료의 흙내음, 갓 구운 빵의 달콤한 향, 가죽 제품의 날카로운 냄새가 뒤섞여 있습니다. 대장장이의 망치질 소리,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의 외침, 끝없이 이어지는 대화의 웅성거림, 근처 차이 하나, 즉 찻집에서 들려오는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쉼없이 활기를 더합니다. 주로 남자들이 모이는 이 찻집은 중요한 사회적 공간으로
사업 이야기가 오가고 소식이 전해지며 초록빛 혹은 짙은 색 차 한 잔 한 잔에 우정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촘촘히 얽힌 사회에서는 익명이라는 개념이 낯섭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도 먼저 서로의 가족과 안부를 묻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웃과 이웃이 마주치고 친구들이 근황을 나누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유대가 매일 새롭게 확인됩니다. 이런 상호 의존은 하샤르라는 전통 속에서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가정이 새집을 짓거나 관계 수로를 보수하거나 수확을 거두어야 할 때면 마을 전체가 아무런 대가 없이 함께 나서서 돕습니다. 이것은 말로 정해지지 않은 사회적 약속이며 자신의 안녕이 곧 공동체의 안녕과 이어져 있다는 뿌리 깊은 믿음입니다. 수많은 일상 속 작은 도움과 나눔으로 짜인 이 사회적 그물망은 불안정했던 시절이 많았던 이 땅에서 사람들이 힘과 안정을 얻는 가장 큰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전통과 정체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처럼 이 나라의 모든 삶을 관통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저마다 고유한 언어와 관습, 역사를 지닌 여러 민족이 촘촘히 짜인 테피스트리와도 같습니다. 남부와 동부에 주로 자리 잡은 파슈툰족은 전통적으로 유목적 삶을 살아왔으며 파슈툰왈리라 불리는 행동 규범을 중심으로 강력한 부족 체계를 유지합니다. 대체로 페르시아어를 쓰는 타지크족은 북부와 서부에 거주하며 오랜 도시 생활의 역사를 지녔고 헤라트처럼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계 혈통의 하자라족은 중부 고원 산악지대에 살며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부에서는 우즈베크족과 투르크멘족이 중앙아시아의 같은 민족들과 강한 문화적, 언어적 유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이야말로 이 나라의 복잡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정체성의 원천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민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의 가치체계도 존재합니다. 이슬람 전통은 삶의 중심에서 도덕적 행동과 일상의 의례, 그리고 이드 알피트르와 이드 아라드아 같은 축제로 표시되는 한 해의 리듬을 이끕니다. 손님 환대는 신성한 의무이자 이 문화의 근간입니다. 멜마스티아라 불리는 손님 맞이의 개념은 깊은 사회적 책무입니다. 낯선 여행자가 마을에 들어서면 설령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어느 가정이 그를 맞아들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좋은 방을 내어주고 가족이 가진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하며 마치 가족의 일원인 양 보호합니다. 이런 환대를 거절하는 것은 큰 결례로 여겨집니다. 어르신에 대한 존경 또한 이 사회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근본 원칙입니다. 나이든 세대의 지혜와 경험은 깊이 존중받습니다. 어른이 방에 들어서면 젊은이들은 자리에서 일어서고 식사 때는 가장 먼저 어른들에게 음식을 올리며 집안과 공동체의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어른의 의견을 구합니다. 가족 구조는 가부장적이어서 가장 나이 많은 남성이 가장의 역할을 맡지만 특히 할머니를 비롯한 나이든 여성들은 가정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과거와 조상에 대한 이러한 경외심은 사람들에게 강한 연속성과 소속감을 안겨주며 오래되고 자랑스러운 혈통 속에 자신을 굳건히 뿌리내리게 합니다. 이러한 유산은 예술, 특히 시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바르에에서 태어난 위대한 페르시아어 시인 루미의 시구는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서 낭송되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현악기 루바브를 중심으로 한 전통음악과 정교하기 이를 데 없는 카펫짜기 같은 공예 역시 깊고 오래된 문화적 유산을 증언합니다. 이제 이 땅에 뿌리 내린 사람들의 생업으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대다수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삶은 곧 땅과 맞닿아 있습니다. 농업과 목축은 오랫동안 이 나라 경제를 떠받쳐온 전통적 근간이며 수세기 동안 사람들을 먹여 살려온 삶의 방식입니다. 비옥한 평야와 계곡에서 농구들은 밀과 쌀, 옥수수를 재배하고 이 나라를 유명하게 만든 다양한 과일과 견과류도 함께 길러냅니다. 칸다하르의 석류, 샤말리 평원의 포도, 북부지방의 아몬드가 대표적입니다. 이 일은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이며 대개는 세대를 거쳐 전해내려온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합니다. 삶의 리듬은 파종과 수확의 계절에 따라 정해지며 이는 고된 노동과 인내심 어린 기다림이 반복되는 순환입니다. 이 건조한 땅에서 살아남는 일은 언제나 물을 얼마나 지혜롭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농부들은 오랫동안 카레즈 혹은 카나트라 불리는 고대 관계시설에 의존해왔습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공학적 성취로 완만하게 경사진 지하 터널이 산기슭의 지하 대수층까지 파고들어 물을 끌어올린 뒤 징발을 최소화하며 수마일 떨어진 밭까지 물을 실어 나릅니다.
이 시설을 유지하는 일은 마을 전체가 함께 짊어지는 책임이며 마을 공동체가 서로 얼마나 의존하며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광활한 산악지대에서는 목축이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쿠치족 같은 유목민과 반유목민 공동체는 양떼와 염소떼를 이끌고 고대부터 이어진 이동 경로를 따라 목초지를 찾아 나섭니다. 그들의 삶은 험난한 환경에 얼마나 놀랍게 적응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농업을 넘어 이 나라의 경제는 소규모 사업과 활기찬 비공식 경제 부문이 함께 떠받치고 있습니다. 도시와 마을의 시장에는 장인과 공예가들이 가득합니다. 북부의 직조공들은 정교한 카펫을 짜내는데 그 무늬 하나하나에 자신이 속한 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헤라트의 타일 장인들은 그 도시의 모스크를 장식하는 눈부신 푸른 타일을 빚어냅니다. 카불의 구리 세공사들은 망치질로 화려한 쟁반과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경제활동은 흔히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며 모든 구성원이 생계에 힘을 보탭니다. 정규 고용이 널리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작은 땅 한 조각이나 대대로 전해온 기술 하나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지혜로움이야말로 생존의 열쇠입니다. 식탁 위에서도 이 땅과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만날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음식은 이 땅과 그 역사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든든하고 풍미가 깊으며 함께 나누어 먹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요리의 중심에는 몇 가지 주식, 특히 빵과 쌀이 자리합니다. 진흙 화덕에서 구운 납작한 빵나는 모든 식사에 빠지지 않으며 단순한 음식을 넘어 스튜와 다른 요리를 떠먹는 도구로도 쓰입니다. 쌀은 축제일이나 평범한 일상의 식탁 모두에서 중심을 차지합니다. 부드러운 양고기와 당근, 건포도가 어우러진 향긋한 필라프 요리인 카불리 팔라우는 이 나라의 대표 음식으로 꼽히며 환대와 요리 예술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봄이면 푸른 채소를 가득 채운 만두 요리도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풍경도 함께 옷을 갈아입습니다. 봄의 짙푸른 초록에서 여름의 뜨겁고 메마른 열기를 지나 가을 수확기에 맑고 황금빛 도는 빛까지 아프가니스탄의 농촌 삶은 이러한 자연의 리듬과 깊이 어우러져 흘러갑니다. 농부와 목동들은 이 땅에 대해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생태적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름을 보고 날씨를 읽어내는 법, 가장 좋은 목초지를 찾아내는 법, 그리고 귀한 물을 아껴 쓰는 법을 압니다. 이 땅과의 깊은 유대는 사람들에게 강한 장소감과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고 자란 마을과 계곡, 조상 대대로 이어온 땅은 세상의 중심이며 가족과 민족의 이야기가 깃든 신성한 지리입니다. 땅은 그저 이용하고 소비할 대상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다음 세대를 위해 지켜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삶의 대부분은 광활하고 탁 트인 하늘 아래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야외로 펼쳐집니다. 이제 시선을 도로와 이동의 풍경으로 옮겨봅니다. 험준한 지형과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아프가니스탄은 서서히 그리고 고르지 않은 속도로 남아 현대 세계와 이어지고 있는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새로 포장된 곳도 있는 도로망이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며 교역과 이동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버스나 승객으로 빼곡히 들어찬 합승 택시의 모습은 이 풍경에서 흔히 마주치는 광경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가족을 만나러,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러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의 상징이지요. 이런 버스를 타고 떠나는 여정은 아프가니스탄 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만합니다. 승객들이 음식과 대화를 나누는 공동의 경험이며 시끌벅적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기도와 식사, 검문소를 위해 버스는 자주 멈춰섭니다. 이런 여정은 길고 고되지만 나라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을 이어주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더 외지고 산이 많은 지역으로 들어서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아직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이곳에서는 궂은 날씨에는 다니기 힘든 비포산길에 의존해야 하고 주된 이동수단은 여전히 두발이나 당나귀 같은 집 나르는 동물일 때가 많습니다. 발전해가는 도시 중심가와 고립된 농촌 지역 사이의 이 뚜렷한 대비는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카불에서는 교통체증과 현대식 차량들을 볼 수 있지만 도시에서 차로 불과 1시간만 벗어나도 마치 수백 년 동안 시간이 멈춰있는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현대 기술은 이런 간극을 조금씩 메워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외딴 마을에까지 널리 퍼져 다른 도시나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가족과 연락을 이어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이를 통해 시장 가격을 확인하고 은행 지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휴대전화는 부모 세대가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창이자 정보와 오락의 원천입니다. 이 점진적인 현대화는 옛 방식과 새로운 방식 사이에서 길을 찾아가는 젊은 세대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안겨주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전체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젊은이들에게 삶은 전통을 지키는 일과 다른 미래를 꿈꾸는 일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이 나라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희망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도시에서는 학교와 대학이 운영되며 청년들과 가능한 경우 여성들에게도 지식과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실 환경은 대개 소박해서 최신 기술은커녕 기본적인 학용품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교실 가득 넘쳐 흐릅니다. 선생님, 곧 우스타드는 깊은 존경을 받는 존재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교육은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열쇠이며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세계화된 세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길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농촌 지역과 보수적인 곳에서는 학교에 다닐 기회가 제한적이며 특히 여자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젊은 세대의 꿈은 종종 윗세대의 기대 그리고 사회의 여러 제약과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어느 청년은 카불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다가도 집으로 돌아가면 배우자 선택 같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가족이 대신 내리는 전통적인 가정의 일원이 됩니다. 그들은 한 발은 21세기에 다른 한 발은 오래된 전통의 세계에 딛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바람은 자신의 문화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기회를 그 문화 안에 녹여내어 가족과 공동체를 새로운 방식으로 돕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인내와 희망의 이야기이며 자랑스러운 아프가니스탄인이면서 동시에 현대 세계의 가능성에도 열려있는 정체성을 만들어가려는 여정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움의 기회를 붙잡으면서도 집안 어른들의 뜻을 저버리지 못해 갈등하는 이 청년들의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의 젊은 시절이나 자녀 세대의 고민이 겹쳐 보이지는 않을까요? 전통을 지키는 것과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 그 둘 사이에서 어느 쪽이 옳다고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낮과 밤이 바뀌는 순간 아프가니스탄 삶의 속도 또한 뚜렷하게 달라집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일과 상업, 공적인 활동의 시간입니다. 거리와 시장은 활기로 가득 차 부지런한 노동과 사람 간의 교류로 다져진 사회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상인들이 값을 외치는 소리, 먼지 낀 거리 위로 반사되는 뜨거운 햇살, 생계를 꾸리고 살림을 챙기는데 몰두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하루하루가 채워집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면 어느새 고요함이 내려앉습니다. 삶은 공적인 공간에서 물러나 다시 가정이라는 안식처로 향합니다. 저녁은 오롯이 가족의 시간입니다. 하루의 마지막 기도를 마치면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십니다. 동네는 고요해지고 자동차 소리와 시장의 소음 대신 마당 담장 안에서 새어나오는 두런두런한 대화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사회적 교류는 소박하고 친밀해집니다. 친척을 방문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저 저녁의 평온함을 누리는 정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느 가족 구성원은 시를 낭송하기도 합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보내는 이 밤의 시간 속에서 가족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힘을 다시 채웁니다. 하지만 이토록 아름답고 복잡한 이 땅의 삶에도 결코 가볍지 않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분쟁은 이 사회와 기반 시설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여전히 현실입니다. 어느 아버지에게는 가족을 위한 밀가루와 식용유를 살 돈을 매일 걱정해야 한다는 뜻이고 어느 청년에게는 교육을 받았음에도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의료와 깨끗한 물, 안정적인 전력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의 어머니에게 이것은 매일 몇 마일을 걸어 깨끗한 물을 길어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이 풍경은 동시에 혹독한 겨울과 가뭄, 지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의 끊임없는 위협을 품고 있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안보 상황 역시 일상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며 사람들이 세우는 모든 계획과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평범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엄청난 인내와 용기, 회복력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매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시련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저력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속에서도 기쁨의 순간을 찾아내고 음악과 춤으로 결혼식을 축하하며 새로 태어난 아기를 희망으로 맞이하고 불확실함 앞에서도 깊은 신앙을 지켜내는 그 힘 말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교육시키며 평화로운 삶을 일구려는 이 끝없는 분투는 인간 정신이 지닌 굽히지 않는 힘을 그대로 증명해 보입니다.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아프가니스탄의 삶은 결국 대비 속에서 그 의미를 드러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광과 격동으로 가득했던 과거와 아직 쓰이지 않은 미래 사이의 대비, 변함없이 흘러가는 농촌의 시간과 점점 빨라지는 도시의 변화 속도 사이의 대비,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그보다 더 큰 회복의 힘 사이의 대비. 이 나라는 흔히 좁은 시선으로만 세상에 비춰왔지만 그 실제 모습은 훨씬 더 풍요롭고 인간적이며 복잡합니다. 뉴스 헤드라인과 지정학적 서사의 이면에는 삶을 일구고 가족을 키우며 저마다의 의미를 찾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삶의 가치는 가족의 굳건함으로, 손님을 향한 따뜻한 환대로, 묵묵히 이어가는 노동의 품위로,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힘으로 가늠됩니다. 산맥은 이 모든 역사를 말없이 지켜보고, 해질 무렵 계곡마다 하나둘 켜지는 불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거대한 산맥의 그림자 아래, 그리고 수많은 고난의 그림자 아래에서도 인간의 정신은 조용하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전히 견디고 희망하며 삶을 일구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드셨을지 문득 궁금해집니다.